완연한 봄입니다. 벚꽃에 이어 목련이 하얀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햇빛처럼 꽃처럼 우리 마음도 좀 더 부드러워지고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석의 우연한 행복 3월 후반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토록 아름다움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 악수하고 한번 안아주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로이킴이 부릅니다. 봄이 와도. 내가 가는 길마다 예쁘게 피어있던 꽃들을 보며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울었지.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러다 내가 시들어갈 때면 그 꽃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내게 남아있던 건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줬지만 보지 못했던 너.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내가 주는 사랑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기에 그 모진 말들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나는 그렇게 너로 인해 숨을 쉰 거야. 이렇게 너는 나의 우주야. 지금처럼만 빛나는 거야. 더 커다란 기대보다는 그저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잊지 않는 거야.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새봄을 맞이해서요. 내 몸도 마음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왕에 걷는 거 경쾌하게, 이왕에 부르는 노래 더 신나게, 이왕에 생각하는 거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아가 보시죠. 에릭남과 웬디가 부릅니다. 봄인가봐.
같이 내린 버스 정류장에 날 데려다주다 꼭 내 손을 잡는 너 때문에 난 놀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겼던 내 맘이 들킨 걸까. 부는 바람에 실린 우리에게 번진 This is love.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 우리 잡은 손틈 사이 얇아진 외투 사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킨 봄이 왔나봐. 처음엔 그랬어. 변한 친구 혹 동생 같아서 치마를 입고 꾸민 모습에도 놀라지 않았어. 뭐가 우릴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Maybe it's crazy. Can I call you my baby? Yeah,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 우리 잡은 손틈 사이 얇아진 외투 사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켜. 우리 서로의 기대려 잠든 벤치 투명한 하늘에 물든 Sweet cherry blossom. 늘 이러면 좋겠다. Yeah. 우리 바꾼 그 이름 봄봄봄 봄. Yeah. 널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 넌 봄이 되죠 항상. 나는 꽃이 될게 서로를 녹여주고 열리게 해주면 좋겠다. 안 보이던 마음만 마주 한 시선 사이 겨우내 숨어있던 꽃이 피었나봐. 봄이 왔나봐. 알쏭달쏭 내 마음. 알쏭달쏭 내 마음 오늘 시간에는요, 우울증에는 운동이 특효약이다 하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에는 운동이 좋다 하는 말은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많으시겠죠.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 명제가 정말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좀 다르죠. 그래서 영국의 브리스털 대학교의 데비 롤러 교수 연구팀은 운동이 생리학적으로 정말 우울증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느낌이나 추측이 아닌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 거죠. 그래서 롤러 교수팀은 대규모의 임상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30분 이상 반드시 운동을 하도록 처방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우울증 정도를 측정해 보니까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근육 활동이 어떻게 뇌를 조정해서 우울증이 개선될 수 있을까, 이걸 탐구를 했는데요. 전문 용어가 좀 나와서 약간 헛갈릴지는 몰라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카이뉴레린이라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뇌에 들어가면 다른 유해 호르몬으로 변해서 몸 전체에 퍼지고요. 그래서 유익한 호르몬 분비량을 줄여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또 다른 물질인 PGC1 알파라는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PGC1 알파 호르몬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카이뉴레닌 물질을 분해하는 데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운동을 하게 되면은 유익한 그런 물질이 나와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분해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더니 동일한 효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카이뉴레닌 물질을 쥐에 주사했더니 쥐가 그 좋아하는 설탕물도 먹지 않고 가만 있는 우울증에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쥐들을 강제로라도 운동을 시켰더니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론은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몸을 움직이기 싫겠지만 지금 당장 조금 일어나서 또 기지개 한번 펴고 침대에서 살짝 일어나서 걷고 이런 조그만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호르몬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우울증을 낫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상인들도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지 우울증이 예방이 되고요.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부작용도 없고 재발 위험도 낮추고 우울증 예방까지 하는 이 운동,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박기영의 시작입니다.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아무래도 네가 너무 좋아진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 걸.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걸. 나의 마음은 너에게 보여주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줄 몰랐어. 너를 위한 생각에 그렇게 많은 말들이 힘들게만 느껴진 거야.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 걸.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걸.
그래 그 노래. 자, 오늘 그래 그 노래는요, 윤신의 열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윤신의 열애라는 곡은 윤신의 가수를 대표하는 곡인데요,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유명 라디오 음악 방송을 진행하던 DJ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DJ는 젊은 아내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냅니다. 남편이 죽고 난 이후 그 아내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슬픔을 달래고 있었죠. 그래서 그 편지를 작곡가 최종혁에게 건넸고, 최종혁은 이를 바탕으로 작사와 작곡을 해서 이 노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1살의 어린 신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잘해주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마음을 한 편의 시로 남긴 거죠. 그 시의 내용을 일부만 보면요, 손이 닿으면 손끝이 시려울 것 같은 가을의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만났다. 너는 그때 21의 꽃다운 나이였다. 36이 되도록 내가 한 일은 무엇일까? 나의 전부를 사랑해준 나의 아내이지만 나는 남편이라기보다는 변덕스러운 연인에 불과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회한의 고백을 담은 그 편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 거기에다 윤신의 가수의 화라산 같은 열정, 그 노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더해져서 명곡으로 남아있고요, 지금도 계속 리메이크되는 노래입니다. 윤신의 열애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짐지라는 단추로 어쩌지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안 지나서나 끊임없어서 그대 향한 그리고 그대 그림자였어요. 이 한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커피 한 잔, 문학 한 조각. 자, 오늘 우리 커피 한 잔, 문학 한 조각에서는 지난 시간에 나와주셨던 세 분 경찰관님들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바쁘시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경위 정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성폭력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경사 한임경입니다.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경사 김지연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스튜디오가 화사했는데 오늘은 더 화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성폭력, 성희롱 이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그 성폭력, 성희롱 이러면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하고 달리 남자가 여자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한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성폭력, 성희롱이 남자와 여자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뭐 여자가 남자에게 그리고 동성끼리도 네. 그렇게 성폭력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저희한테 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근데 뭐 남자든 여자든 장난같이 뭐 하는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대방에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범죄에 관해서는 주로 이제 남자들이 좀 공격성을 띠고 있고 그죠? 또 남자들이 성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다 싶고 하는데 사실은 당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좀 나누어서 성폭력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성폭력의 어떤 뭐 종류라 그럴까요? 일어나는 그 사례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성폭력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개만 설명드리자면 강간, 그리고 강제추행,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범죄의 빈도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왜냐하면 저희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언제든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요즘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중 화장실이나 어디든지 장소를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예. 그다음에 성희롱은 이제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 행위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강간부터 좀 얘기를 하면 강간이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 사이가 아닌 또 아는 사람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강간이나 뭐 강제추행도 다르기도 하지만 강간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의 피해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 뭐 예전에 2023년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따라서도 아는 사람, 지인에 의한 피해가 거의 84.3%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소는 보통 숙박시설이 좀 많습니다. 네. 숙박시설, 주거 뭐 이런 곳이 다양하긴 한데 그 장소에 가기 전에 이제 서로 스킨십이나 성관계 의사 이런 거 분명히 없다고 밝혔음에도 그렇게 다수로 밝혀졌지만 나중에 이제 강간 피해가 있다든지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뭐 이런 피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과 달리 강제추행은 공공장소, 뭐 음식점, 예. 지하철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을 텐데 그죠? 뭐 그냥 아는 사람이고 뭐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나 맞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놓고 뭐 같은 장소에 들어가서 그냥 얘기하고 나오지 이렇게 싶은데 막상 들어가면 그런 성적인 가해를 당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죠? 네. 예. 웬만하면 그런 둘이 있는 이런 장소는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안 가면 최고 좋고요. 예. 또 제가 여성 이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을 경우에는 네.
그 의사를 존중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 그렇죠. 예전에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안 돼요, 돼요가 나중엔 돼요 된다. 네, 안 돼, 안 돼가 나중에 네. 돼요 된다 하는데 네, 네, 이제는 네. 그런 말이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네. 돼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그건 정말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저도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남자들은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이 둘이만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이걸 허락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은 걸 알아도 또 육체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걸 참지 못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물론 잘못된 것도 거기에 따른 처벌도 받아야 되지만 더불어서 피해자도 미연에 그런 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남자 차별적인 발언은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일단은 그냥 두 분이 같은 공간에 네. 있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기도 하고 근데 사실 보면 부부간에도 요새는 간간히 네. 성립될 수 성립됩니다. 있잖아요. 네. 그죠? 예. 아, 부부간에 제가 신문에 한 봤는데 부부간의 간간은 더 폭력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희도 부부간 성폭력 사건이 신고가 저희가 종종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좋은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의 노래입니다. 네네. 데이식스의 해피라는 곡인데요. 네. 그 가사 중에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해도 될까라는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네. 이 질문을 즐거운 멜로디와 계속 같이 함께 듣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행복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래와 함께 2025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추천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을 그런 날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야.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희롱 쪽으로 나아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성폭력 이러면 아주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빈도수는 아무래도 적을 텐데 성희롱은 자주 일어나죠. 네, 성희롱은 뭐 이제 회사에서나 일상적인 뭐 친구 사이 요럴 때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희롱이 이 성폭력하고 달리 정말 이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상대방에게는 칭찬일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칭찬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뭐 머리 올리니까 목선이 예쁘네. 예. 그리고 화장 좀 하고 다녀. 너 예의 없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남성 피해 사례도 꽤 많거든요. 네. 남성한테 운동한다더니 허벅지가 튼튼하다. 예. 그리고 남자가 어깨가 넓어야지. 예. 요즘에 뭐 등이 굽었네 이러면서 터치를 한다거나. 네. 근데 그게 호의일 수도 있고 친밀감의 표시일 수도 있지만 네. 그 받는 사람은 그게 성희롱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경수사님 상담을 주로 하시니까 성희롱 또 성범죄 이쪽의 피해자들의 상담은 더 신경이 쓰이시겠습니다. 네,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래도 성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네. 조사 시에도 성적인 그 모욕감 같은 거를 느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또 다시 저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렇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좀 쓰이시고 되도록이면 말씀을 조금 아끼시도록 예.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사전에 알고 있고 좀 예.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같은 여자분들끼리의 대화라도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또 2차 좀 그렇죠. 심리적인 피해를 주니까 네. 그죠. 예.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뜻 드는 생각이 이 성범죄는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죠.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성폭력 범죄를 거의 암수 범죄처럼 네. 아무래도 이런 수치심 때문에 감추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최근에는 그래도 자기의 피해를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예. 주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알려지면 내가 너무 창피하고 그죠?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마음에 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길게 보면 마음의 상처가 워낙 깊게 남을 수 있으니까 네. 신고하고 요새 경찰은 그런 건 잘 보호하죠? 피해자에 대해서는요. 네, 저번 주에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예, 제가 까먹었습니다. 예. 성폭력 업무 담당하시는 분하고 네. 저희가 협력을 해서 네. 그 성폭력 피해자분들한테 적합한 쉼터 제공, 네. 또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지원을 전문기관에 연계해드리고 또 상담하고 이런 것도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일 이분들이 좀 두려워하고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가해자하고 또 맞닥뜨릴까봐 그죠? 네. 그런 데 대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죠. 그래서 예. 보복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겁내하셔가지고요. 또 네.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네. 요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제공해드리거나 조금 더 위험하다 싶으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맞는 예. 조금 더 고차원적인 안전 조치를 저희가 취해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게 조금 높은 제도다 보니까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이런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관님들을 믿고 얘기를 하고 신고를 하고 기대해도 보복 범죄나 제2의 그 범죄에 나아가지 않도록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시면 저희도 보답하겠습니다. 예, 그런 제도가 다 마련돼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그 피해자 보복 범죄는 또 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저희가 또 안전 조치를 2중 3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요. 이제 문학 한 조각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어떤 문학 해주시겠습니까? 도정환 시인님의 담쟁이라는 시를 골랐습니다. 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담쟁이 도종환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50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 잘 들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우리 바쁘신 경찰관님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경찰관님들하고 2회에 걸쳐서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좀 느낀 것이 좀 거창하게 여겨질지는 몰라도 하시는 일을 하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그런 힘듦이 있는데 이럴 때 하늘이 알아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면 그럼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좋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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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비가 부릅니다. 너와의 모든 지금. 제제 승원 까비 말도 안 되게 싱그러웠어 노래도 됐던 그 나이에 이유 없이도 특별했었지 그때 그게 난 그리운 거야 아마 그 모든 시간 속에 날 여전히 기억해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없었어 지나간 모든 순간들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꿈을 또 한 번 모았어 안 되면 그냥 웃어버리고 또 하면 되지 뭐 쏟아지는 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나는 재수는 위트 라이라고 쓰디쓴 눈물을 삼키며 말했었지 비밀을 알려주자면 넌 뭘 했어도 성공할 연인 걸 알고 있잖아 한 번도 굳이 말하지 못한 그말 내가 뒤에 있어 당장 찔러버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시작해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쏟아지는 별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나는 피할 수가 없는 날이면 하루쯤은 그냥 구겨 던져버려 온몸으로 막아도 내일은 올 테니까 Get it over tonight Say what you believe 넌 너를 그냥 믿어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면 네 곁에 나를 믿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어땠어 우리의 모든 순간들 We're gonna get you back baby We're gonna wait till you be there 쏟아지는 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나는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세계의 음악 일주. 자, 오늘 세계의 음악 일주 시간에는요, 아랍 음악을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랍 중동 국가 하면 테러 등을 먼저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원래 이슬람교도 또 중동 사람들도 평화를 지향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부 과격한 테러 집단들의 소행 때문에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기도 하는데요. 그런 선입견은 갖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그 민족이나 문화들에 따라서 노래들이 천차만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건 공통적이죠. 그래서 노래풍이 이슬람교의 기도를 연상하게 하는 조용하고 신에 대한 호소를 담은 듯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대체로 공통적이죠. 오늘은 그런 노래가 아니고요. 조금 재밌는 노래라고나 할까요? 이런 노래를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모로코 가수 사드 람자르드가 부르는데요. 미남 가수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노래 제목은 마알렘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그런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انت معلم واحنا منك نتعلم انت معلم واحنا منك نتعلم نسكت وانت موجود ما نرضى نتكلم نسكت وانت موجود ما نرضى نتكلم انت معلم واحنا منك نتعلم انت معلم واحنا منك نتعلم نسكت وانت موجود ما نرضى نتكلم نسكت وانت موجود ما نرضى نتكلم واللي خلاك ما يفهم يجي له يوم ويندم واللي خلاك ما يفهم يجي له يوم ويندم وما تسمع اللي يخدعك انت معلم وما تسمع اللي يخدعك انت معلم هي انت معلم واحنا منك نتعلم معلم انت معلم واحنا منك نتعلم نسكت وانت موجود ما نرضى نتكلم نسكت وانت موجود ما نرضى نتكلم معلم. مضرب الإشارة تعرف نبض الحرارة مضرب الإشارة تعرف نبض الحرارة انت في الحب عبارة تخلي العقل حيارة انت عبارة تخلي العقل حيارة واللي خلاك ما يفهم يجي يوم دابا يندم واللي خلاك ما يفهم يجي له يوم ويندم او ما تسمع اللي يخدعك انت معلم او ما تسمع اللي يخدعك انت معلم انت معلم واحنا منك نتعلم والله انت معلم واحنا منك نتعلم نسكت وانت موجود ما نرضى نتكلم نسكت وانت موجود ما نرضى نتكلم I want you to all say it with me تستاهل طيارة لا طيارة شوية عليك تستاهل طيارة لا طيارة شوية عليك تطير انت في العالي ما نوصل لك يا غالي تطير انت في العالي ما نوصل لك يا غالي واللي خلاك ما يفهم يجي يوم دابا يندم اللي خلاك ما يفهم يجي له يوم ويندم وما تسمع اللي يخدعك انت معلم لا تسمع اللي يخدعك انت معلم hey! الله يتمعلم معلم.
오늘의 명언. 자, 오늘의 명언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으로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역경은 우리를 연마해서 커다란 불행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워주며 행복하게 된 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절약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계속 듣다가 저도 모르게 그 내용에 빠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 절약왕이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모은 결과 처음 4년 동안 1억 원을 모았고요. 이 종잣돈으로 다시 2년 후에는 또 1억 원을 모으고 이렇게 절약을 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기프트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절약을 하고요. 또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그 돈의 내역이라고 할까요? 그 느낌을 생생하게 받도록 해서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는 절약을 잘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절약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주인공이 절약을 하게 된 배경에는요, 그 아버지가 화병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화를 내고 또 엄마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대응하는 그런 부부 싸움을 매일 하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사실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릴 때부터 고함 지르는 싸움 상황에서 일어나서 학교를 가곤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해서 두 딸을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도 생활고에 시달려 알코올 중독이 되고요. 그래서 더더욱 집안은 지옥 같은 상황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언니는 하늘나라로 먼저 갔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취직하게 됐고요. 처음 받은 140만 원의 월급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이 140만 원의 월급을 3개월을 모아서 엄마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세트를 금은방에 가서 맞추었고요. 그 이후로 최대한 절약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이 주인공은 폐쇄적인 삶을 산 건 아니고요.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데 다만 절약을 최대한 한 거죠. 돈을 이렇게 모으고 또 절약을 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이런 환경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아갈 것인가, 이 판단을 한 주인공의 의지, 그런 노력이 대단할 수밖에 없죠.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우리의 선택, 판단, 의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내 몫에 달려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말이 쉽지 그런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은 틀림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일어서는데 그리고 희망에 방향을 맞춘 주인공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을 되새기면서요. 희망을 품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SS501이 부르는 In Your Smile입니다.
곁에 널 보는 내가 있어 In your smile 내 미소로 말해 지친 모습은 싫어 그 어깨를 펴고 In your smile 내 미소로 말해 너의 노래로 바꾼 세상 우리 함께 함께 내 미소로 말해 지친 모습은 싫어 그 가슴 펴고 In your smile 내 미소로 말해 너의 숨결로 바뀐 세상 우리 영원히 내 미소로 말해 지친 모습은 싫어 그 어깨를 펴고 내 미소로 말해 너의 노래로 바꾼 세상 우리 함께 함께 인간 사이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을 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만 오라? 너만 잘났어? 이렇게 마음먹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일단 멈추고 방향만이라도 갈등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이죠. 지금 당장 갈등 해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방향만이라도 갈등을 줄이는 쪽으로 잡아두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갈등은 줄어들고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겠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갈등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갈등이 생겼을 때는 조금 물러나서 갈등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맞추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여유를 좀 찾는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산울림이 부릅니다.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하늘도 이별을 우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네 슬픔은 오늘 이야기 아니요 두고 긴 눈물이 내리리 잡은 손이 젖어가면 헤어지나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저무도록 긴 비가 오는가 그대 떠나는 날에 잎이 지는가 과거는 내게로 돌아서 향기를 뿌리고 있네 추억은 지난 이야기 아니요 두고 그
자, 이제 이번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봄처럼 웃음 한번 크게 웃으시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칭찬 한번 해주시죠. 이 방송은 대구 동구 공동체 라디오 박기석의 우연한 행복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